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리트루시브 컨트롤의 세 번째 파트로서 소구치 발치 증례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앵글 클래스2 소구치 발치 증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소구치 발치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클래스2 하이앵글 증례는 어떤 증례가 될까요? 하악이 이와 같이 후방으로 위치를 하려고 하는 증례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소구치를 먼저 발치를 해서 이동을 하다 보면은 치아 이동되는 양상뿐만 아니라 과두, 그 다음에 하악골의 이동도 같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악골은 이와 같이 후하방으로 위치하고 또한 과두도 후방으로 위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소구치 부위에서 어딘가에서 우리가 접촉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하악 또한 과두가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를 소구치 발치 증례에 있어서 리트루시브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1소구치는 교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치아가 됩니다. 이와 같이 제1소구치의 중요한 역할은 측방으로 이동할 때, 또한 이와 같이 전방으로 이동할 때, 또한 이와 같이 후방으로의 이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리트루시브 가이던스, 리트루시브 컨트롤을 할 때는 설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상악의 소구치의 설측교도는 하악의 소구치의 원심와에 이와 같이 위치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는 교정 환자를 보면서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협측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될 것이에요. 즉 제1소구치의 하악의 제1소구치의 커스프 팁이 상악의 제1소구치의 메지알 마지널 리지에 이렇게 위치를 시켜야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상악의 제1소구치의 설측교두가 하악의 제1소구치의 디스탈 포사에 위치를 하면 게 제일 좋게 되겠죠. 2급 소구치 발치 증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미니스크루를 사용을 합니다. 미니스크루를 사용을 하면서 상악의 전치혈을 후방으로 하고 하악의 전치혈을 후방으로 이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와 같이 리트루시브 컨트롤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상악의 전방부 치아 전치들은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악의 소구치는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될까요? 하악의 소구치는 전방으로 위치를 해야만 됩니다. 크레니오페이셜 컴플렉스가 언체인저블한 스트럭처냐 아니면 체인저블한 스트럭처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교정의 치료 방침이 틀려질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크레니오페이셜 컴플렉스가 언체인저블한 스트럭처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상하악 전치를 최대한 후방으로 이동을 시켜도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크레니오페이셜 컴플렉스가 변하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개념을 생각을 하면서 상악의 미니스크루를 써서 상악의 전치혈을 후방으로 이동시키고 하악의 전치혈도 후방으로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크레니오페이셜 컴플렉스가 체인저블한 스트럭처라고 그러면 어떻게 치아가 이동을 시키는 게 좋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압박받았던 과두가 이와 같이 디스크와 이와 같이 변이가 있으면서 과두는 이와 같이 전방으로 위치를 시켜줘야만 됩니다. 즉 하악이 이와 같이 전방으로 나와줘야만 되겠죠. 이와 같이 전방으로 나와주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상악의 전방부 치아는 후방으로 가고 하악의 전방부 치아도 어느 정도까지는 후방으로 가지만은 나머지 후방부 치아들이 전방으로 나와줘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제1소구치가 맹출을 하게 되면서 항상 하악이 어느 쪽으로 어댑테이션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됩니다. 하악이 A번으로 가야 될까요? B번으로 가야 될까요? 하악은 B번으로 가줘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악의 제1소구치는 A번 쪽으로 뒤쪽으로 와줘야 되고 하악은 B번 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하악
제1소구치의 근심와에 이와 같이 플로우 오브 레진을 올려서 이와 같이 상하계 제1소구치가 하악소구치의 원심와의 위치를 하게끔 유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단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하계 제2소구치가 이와 같이 조그마한 치아들이 있습니다. 상하계 제1소구치에 비해서 제2소구치가 조그맣게 되면은 하악의 제1소구치는 어디에 위치를 하게 될까요? 이와 같이 제2소구치와 접촉이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하악이 접촉이 못한다는 것은 리트루시브 컨트롤이 무너진다는 거죠. 이와 같이 무너지게 되면 하악은 어디를 위치할까요? 하악과 과두는 후방으로 위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악과 과두가 후방으로 위치하게 되는 것은 이거는 2급 부종기압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제1소구치 발치가 나을까요? 제2소구치 발치가 나을까요? 이거는 심미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제2소구치 발치가 낫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2소구치가 크기가 제1소구치에 비해서 크냐 조그마냐 여러분들이 반드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2소구치가 조그만 경우에 있어서는 제1소구치 발치보다는 제2소구치 발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제2소구치를 발치하게 되면 리트루시브 컨트롤이 좋게 됩니다. 이에 반해 상하계 제1소구치를 발치하게 되면 키 커렉션이 용이하겠죠. 다시 말해서 1급의 견치 관계를 만들기가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2소구치를 발치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키 커렉션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발치 공간을 메꾸면 교정치료는 용이하게 됩니다. 소구치 발치 정리에 있어서 리트루시브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정에서 이와 같이 진단, 그 다음에 치료, 그 다음에 장치를 제거를 하게 돼요. 그럴 때 진단 및 우리가 치료 과정, 치료에 있어서도 레벨링, 그 다음에 발치 공간 폐쇄에 오늘은 주안점을 둬서 강의를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진단에서 다시 한번 리뷰해보면 1급의 견치 관계가 좋을까요? 1급의 구치 관계가 좋을까요? 1급의 견치 관계가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1급의 구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소구치 부위의 교합의 접촉은 좋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오버젯 보고 그 다음에 견치 관계 보고 그 다음에 소구치의 관계 보고 그 다음에 구치 관계를 보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1급의 견치 관계를 만드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정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1급의 견치 관계에다 플러스 소구치의 교합, 리트루시브 컨트롤을 여러분들이 형성을 해주면서 교정치료를 하면은 교정치료가 훨씬 더 수월해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자는 이를 매직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1급의 견치 관계, 상하계 견치는 하하계 견치와 제1소구치 사이에 위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리트루시브 컨트롤은 하하계 제1소구치의 커스프팁은 상하계 견치와 그 다음에 상하계 소구치의 마지날 리치 또는 포사에 위치를 해야만 된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같이 고려하면서 우리는 진단 및 치료를 해야만 되겠죠. 그러면은 이와 같이 상하계 견치가 후방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헬프 클래스 2예요. 그럼 좋을까요? 나쁠까요? 반면에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하하계 견치를 먼저 후방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또한 상하계 제2소구치가 이와 같이 근심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하계 제2소구치를 근심으로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A번과 D번 청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좋은 쪽이 됩니다. 그래서 상하계 견치가 후방으로 이동을 하고 하하계 제1소구치가 전방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발치 공간이 메꿔지게 되면서 견치 관계, 그 다음에 리트루시브 컨트롤이 무너지지가 않게 돼요. 이에 반해 하하계 견치가 후방으로 이동 먼저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견치 관계가 무너집니다. 또한 상하계 제2소고치가 하악 제2소고치보다 먼저 전방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리트루시브 컨트롤, 소고치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건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소고치 발치 증리에서 리트루시브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은 상하악 제일소고치 발치 증리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소고치들의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계 견치가 후방으로 이동, 하하계 제2소고치가 전방으로 이동되는 것은 좋은 쪽이에요. 이에 반해 빨간색 상하계 제2소고치가 전방, 그 다음에 하하계 견치가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 됩니다. 10번인 경우 보겠습니다. 상하악 제2소고치 발치 증례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총색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악의 제1소고치가 먼저 후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리트루시브 컨트롤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악의 제1소고치가 먼저 후방으로 이동이 돼야만 됩니다. 그렇게 이동이 되면서 우리가 치아를 이동하다 보면은 이와 같이 소고치의 리트루시브 컨트롤 관계가 무너지지가 않게 되면서 우리는 발치 공간을 메꿀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상악 제1소고치, 하악의 제2소고치 발치 증례는 어떻게 될까요? 발치 공간을 폐쇄를 하게 되면서 하악의 제1소고치가 상악의 제2소고치와 근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치아 이동 양상이 양호한 쪽으로 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리트루시브 컨트롤을 위해서 상하악 제1소고치 발치 증리에 있어서는 상하악에 있어서는 1번, 2번, 3번, 5번, 6번을 먼저 장치를 붙입니다. 하악에 있어서는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5번, 7번에 장치를 붙여요. 그래서 6번 부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쓰게 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숏 크레스 2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숏 크레스 2를 사용을 하게 되면 교합 평면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상하계 전치가 정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악의 제1소고치 발치 증리에 있어서는 하악의 제2소고치가 전방으로 위치를 해야만 됩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전방으로 위치를 시키기 위해서 하악의 6번 부위에 이와 같이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상하악 제2소고치 발치 증리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상하악의 1번, 2번, 4번, 6번의 장치를 붙입니다. 하악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4번, 6번의 장치를 붙입니다. 그래서 3번 부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쓰게 됩니다. 이럴 때 상하악의 제1소고치가 먼저 후방으로 이동이 돼야만 된다. 이를 위해서는 3번 부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써야만 되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리트루시브 컨트롤이 무너지지 않게 되면서 바람직하게 치아가 이동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상하악 제1소고치, 하악의 제2소고치 발치 증리에 있어서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붙일까요? 상하악은 1, 2, 3, 5, 6, 하악은 1, 2, 4, 6. 그래서 상하악의 제2소고치 발치 증리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하악의 견치에는 장치를 처음에 안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악의 3번 부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써서 이와 같이 하악의 제1소고치를 직립을 시키면서 후방으로 이동을 시키게 돼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상하악의 제2소고치와 닿게 되겠죠. 이것이 리트루시브 컨트롤이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앵글 클래스 2 발치 증리에 있어서는 A번처럼 먼저 발치를 해서 후방으로 최대로 넣는 게 아니라 먼저 하악을 전방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이 좋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방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소고치를 발치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하악 또는 과두가 후방으로 위치하는 것을 우리는 최소로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2급 부종교합을 치료하려면 하악은 어떻게 위치하는 게 좋을까요? 하악이 전방으로 위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클래스 2 하이 앵글 증리에 있어서는 포스테리어 바이트 블럭을 사용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 바이트 블럭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치아가 이동이 될까요? 이와 같이 풀 크레스트인 경우, 그 다음에 헬프 크레스트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포스테리어 바이트 블럭 또는 트윈 블럭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포스테리어 바이트 블럭 사용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포스테리어 바이트 블럭을 사용을 하게 되면 하악의 구치는 압화가 되고 하악의 전치는 정출이 됩니다. 그러면 교합평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되겠죠. 그러면 하악은 전방으로 위치가 됩니다. 이때 만약에 하악의 구치가 하방으로 회전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의 제2소구치의 파라탈 커스프와 그 다음에 하악의 포스테리어 바이트 블럭과의 이와 같이 내진상에 접촉을 하게 해주면은 이것이 리트루시브 컨트롤이 되겠죠. 그러면은 하악은 후방으로 위치를 못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상악의 전방부를 배열을 하고 발치 공간을 폐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악의 이와 같이 포스테리어 바이트 블럭을 사용을 함으로써 하악이 전방으로 위치를 하게 돼서 2급 발치 치료에서 용이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소구치 발치 증리에 있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제1소구치 전방부에 공간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파워체인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때도 반드시 견치키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악의 견치는 이와 같이 후방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하악의 견치는 후방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전방으로 오는 게 좋을까요? 하악의 견치는 전방으로 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악의 견치는 먼저 후방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하악의 견치는 이와 같이 전방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 견치 관계는 확실하게 1급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A번처럼 발치 공간이 있다고 4번에서 4번까지 파워체인을 하게 되면 하악의 전방부 치아들도 후방으로 갑니다. 견치도 어떻게 될까요? 후방으로 가요. 그러면 견치 관계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최소로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B번은 어떻게 될까요? 3번에서 3번까지 파워체인을 하게 됩니다. 하악의 3번에서 3번까지 파워체인을 하게 되면 하악의 견치는 전방으로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 견치 관계는 1급으로 확실하게 형성이 되게 돼요. 그런 다음에 공간을 메꾸게 되면 이러한 견치 관계가 무너지지 않게 되면서 우리는 공간을 폐쇄를 용이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발치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견치 관계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1급의 견치 관계가 제일 좋습니다. 헬프 클래스 2, 헬프 클래스 3도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발치 공간을 메꾸고 났는데 풀 클래스 2, 풀 클래스 3는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풀 클래스 2와 풀 클래스 3를 매니지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공간이 폐쇄된 다음에 풀 클래스 2와 풀 클래스 3가 되면은 이때 매니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가적인 어떤 다른 장치를 사용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 환자 보겠습니다. 상하악 전방부에 총생을 보입니다. 하악은 약간 우측으로 변이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악의 제1소고치, 하악의 제2소고치를 발치해서 이니셜 얼라이먼트하고 그 다음에 하악의 제1소고치를 직립을 하고 이때 공간을 어떻게 폐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때 공간을 폐쇄를 하게 되면 하악의 견치가 후방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헬프 크레스트 상태가 풀 크레스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정조항은 더욱더 삐뚤어진 상태로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이와 같이 고무줄을 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체크하는 포인트가 뭘까요? 정조항 항상 봐야겠죠. 그 다음에 견치키를 보는 것입니다. 좌측의 견치키는 1급이라 좋습니다. 우측은 이와 같이 헬프 크레스트예요. 그런데 하악의 공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악 공간을 메꾸다 보면은
이와 같이 풀크레스트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악의 견치와 하악의 제1소고치 사이에 한 달 정도 숏 크레스트 일라스틱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공간을 메꾸면은 치료는 용이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악의 발치 공간 폐쇄하고 하악 발치 공간 폐쇄하고, 그러면 정주항은 약간 우측으로 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마지막에 묘가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마무리가 용이하게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견치 관계 뿐만 아니라 소고치 관계도 여러분들이 항상 보시면서 치료를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이 환자 보겠습니다. 하악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하악의 소고치에 이와 같이 교두가 상악의 설축 교두와 닿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닿게 되면은 하악은 후방으로 위치를 못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갈아주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급이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닿게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놔두고 팔찌 공간을 폐쇄하게 되면은 하악의 치아는 약간 후방으로 가면서 구치들이 전방으로 이동을 많이 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미니스크류 없이도 이와 같이 이동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위의 증례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악의 소고치 관계가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될까요? 좌측에 있어서는 소고치 관계가 좋습니다. 반대로 여기 있어서는 하악의 소고치가 이와 같이 전방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옛날에는 이와 같이 발치 공간 폐쇄하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써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오픈 코일 스프링과 그 다음에 에너지 체인을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더 무너지게 되겠죠. 리트루시브 컨트롤이 더욱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정주항이 더욱더 우측으로 변이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발치 공간은 누구나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무리가 어렵다고 되죠. 이런 경우에 풀 크레스트가 되면은 마무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한 달 정도 이와 같이 제1소고치를 우측 하악의 제1소고치를 근심 전방 쪽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오픈 코일 스프링을 써놓고, 그러면은 전방부 하악 우측 견치 부위에도 오픈 코일 스프링을 쓰게 되겠죠. 그러면 정주항은 맞는 쪽이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공간을 메꾸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정주항도 맞고 그 다음에 리트루시브 컨트롤도 맞은 상태에서 발치 공간을 폐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와 같이 발치 공간을 폐쇄할 때는 정중앙, 그 다음에 견치 관계,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리트루시브 컨트롤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직 트라이앵글은 이와 같이 1급의 견치 관계, 그 다음에 리트루시브 컨트롤, 소고치의 관계를 보는 것이죠. 소고치 관계는 하악의 소고치의 교두정이 상악 소고치의 메지알 마지널 리지에 위치를 시켜야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단, 그 다음에 치료 과정, 특히 소고치 발치 증리에 있어서는 레벨링, 그 다음에 스페이스 클로저, 그 다음에 피니싱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리트루시브 컨트롤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레벨링 및 발치 공간을 폐쇄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마무리도 훨씬 더 수월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 파트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리트루시브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